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도 나오고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하나하나 다 듣다 보면 중간 선거 위에 뭔가 대단한 큰 변화가 있을 것처럼 시나리오가 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약간 뒤죽박죽 될 만도 한데요. 때문에 이 시간에는 중간 선거 이후에 어떤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지금까지 왔었던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숫자로 확인해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침착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도 질문에 물론 단서를 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 선거 결과를 보긴 해야겠지만 네. 그 이후에 글로벌 증시의 매력도에 뭐 엄청난 변화가 있을까?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리고 이사님께서 예상을 했었던 그 흐름대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뷰와 함께 좀 업데이트된 수치도 다시 한번 발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에 이런 코멘트가 제 블로그에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사이클의 후반부니까 네. 어차피 그건 다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저도 인정하고 있고. 그게 앞으로 1년이 남았을지 4년이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난 거의 9년 정도 계속 좋은 장이었고 후반부인 건 사실이죠. 자,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불안해한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근데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2006년도에는 지금하고 정반대 포지션에서 맨날 방송을 하거나 얘기를 했죠. 네. 무조건 팔아야 된다. 네. 뭐 더 앞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다 거품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드렸죠. 네. 결국은 뭐냐면 기간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올랐냐, 적정 가치 대비해서 어떠한 밸류에이션에 있느냐. 저는 어차피 펀더멘털리스트이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결국은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뭐 오름폭에 얼마까지 올랐냐, 목 이상 올라온 게 아니라 네. 뭐 허리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선진국의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들여다 보면은요. 과거 2006년에 이 숫자들을 들여다서 봤을 때는 다 마이너스 10%에서 20%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의 나스닥이던 뭐 미국의 다우던 다 20%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다른 선진국인 싱가포르, 독일, 일본 다 뭐 대형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이 다 상승률이 20% 가까이 나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선진국 전체적으로 19.1%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저는 세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중간 선거 결과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업의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또 신흥국의 위기가 오면 네. 이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죠. 신흥국의 위기가 오면 당연히 또 뭐 문제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신흥국들을 보면 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네. 뭐 일부는 뭐 망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뭐 굉장히 나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결론적으로 숫자를 놓고 보면은요 너무 쌉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한국은 상승률이 거의 30%대가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가 27%, 베트남 26%, 뭐 남아공, 브라질, 중국, 대만 뭐 다 20%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론 기간은 얼마 안 남았을 수 있지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게 전 세계 증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신흥국도 20%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 기사나 전문가들로부터 언제 꺾일 거다, 2019년, 2020년 그렇게 시기가 나오는데 지금으로서는 시기가 중요하기보다는 얼마나 올라왔고 앞으로의 얼마나 상승 여력이 더 있을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방금 전에 또 업데이트된 상승 여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이건 여쭤봐야겠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해서 네. 전망을 어떻게 하시고 또 이사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그러면 이번 중간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중간 선거가 중요하게 되어 이유를 놓고 보면 네. 결국은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강도나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중간 선거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되냐에 대한 예. 어떤 이 시기를 보여주는 거니까 네. 전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2020년 이선에 당선될 방향성이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출구 조사를 놓고 보면은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 같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원을 잃게 되면 네. 정부 정책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 중국을 공격을 해서 네. 지지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뭐 지지율을 더 높이려고 할 거다라고 네.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건 조금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은 부분이 경제 부분 하나예요, 사실. 60% 이상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중국을 공격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2020년에 못 이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결론적으로는 타협을 해내는 것을 빨리 할 수 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지지율도 41%에서 39%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겨우 지금 갖고 있는 이 재정 정책을 써서 경제를 좋게 했던 부분인데 네. 이 부분까지 망가뜨리겠느냐라는 예.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간 선거가 불확실성이었고 그 이후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차트를 보면 뭐 아까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뭐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하원이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는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전체 평균으로는 과거 역대상 한 16.7%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물론 뭐 바뀌었을 때 33.6% 올랐을 때도 있고 안 바뀌었을 때 29.1% 올랐을 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이클이고요. 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사이클이 이 닷컴 버블 사이클 때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큰 폭으로 올랐던 때이고요. 만약에 전 사이클이었던 뭐 2006년 이후 예. 로 따지면 또 12.4%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미국 시장이 앞으로 1년 동안에 적어도 두 자릿수의 상승은 할 수 있다라는 예.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자랑거리인 경제에 대해서 계속 자랑을 하려면 부양 기조를 계속 이어갈 테고 중국과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적절한 긴장 관계를 가져가면서도 어느 정도 또 무역 전쟁도 완화시키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억에 새겨두면서 앞으로의 전망들 그리고 나오는 뉴스들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 중국에 네.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전에도 저희 방송에서도 하셨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변곡점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요, 뭐 이런 겁니다. 시진핑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네.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예. 그만 얘기해. 예. 계속 싸울 거야. 난 싸울 수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골치 아픕니다. 아주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시진핑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있고 네. 들어주는 강도가 좀 더 빨라질 거냐 음. 아니냐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 이유를 보시면은 이미 지금 위안화의 추세 자체가 말을 안 들을 때 계속 뭐 관세를 같이 때리고 뭐 계속 갈 때는 보면 위안화가 크게 평가 절하가 되죠. 예. 그죠? 근데 최근에 이 미국계 투자은행들이 뭐 7.15 간다, 네. 뭐 7점 몇 간다 얘기 나오고 나자마자 다시 7 밑으로 훨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결국은 그만큼 뭔가 변곡점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지금 중국이 미국 말을 안 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가장 셌을 때는요, 2008년이고요. 이때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10%나 됩니다. 이건 정말 셌던 때고요. 그러니까 이때 지수가 6천을 가죠, 상해 종합지수가. 근데 지금은 보시면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이제 겨우 1%대 중반밖에 안 됩니다. 예. 이제 또 무역수지 흑자폭까지 줄어들면은 이게 0%까지 갈 겁니다. 결국 그만큼 이 중국은 이미 미국의 경쟁에서 지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예. 또 결국 그 숫자가 지금 이제 PMI 지표를 놓고 보고 증시를 놓고 보면 뭐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결국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 거품이 아니라 마이너스 60%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정부가 뭔가 부양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렇다 그래서 이런 글로리를 볼 거냐, 이런 화려한 시대를 볼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뭐 차트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일시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박스권이 만들어질 수 있고 지금은 그 박스권의 하단이라는 얘기를 해드린다는 거고요. 또한 뭐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뭐냐면 수출은 어려워지죠. 예. 근데 결국 내수 시장이거든요. 근데 내수 시장의 지표인 이 차이신 PMI 지표가 지금 51이 깨졌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적극 부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중국 증시에 변화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역대 최고치의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역시 뭐 무역 전쟁에 대한 악영향이 직접적으로 중국에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양책을 내놓을지 역시 그러다 보니까 사중전에도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런 이슈들이나 이벤트에 대해서 시장과 접목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펀더멘탈 관련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 정말 잘 나왔잖아요. 네. 임금 뭐 증가율도 3%를 넘어섰고 네.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아무래도 스케줄 자체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렇게 걱정을 해왔던 이 임금 상승률 자체도 좋아지는 모습인데요. 결국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이 지금 달 대비해서 0.2%가 올랐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 하락하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가 얼마냐? 네. 3.1%가 나왔고요. 이것은 2009년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 연준이 아마도 금리를 12월 달에 올리는 확률이 높아졌고요. 결국 2.25% 현재인데 예. 그럼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냐? 인플레이션은 많이 치고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금리 정도까지 올릴 텐데 이 숫자가 지금 미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은 2.75에서 3.0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2차례 내지 3차례 정도. 네. 그렇다면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는 12월에 한 차례 그리고 내년에 3차례 그다음에 한 차례 이 정도의 속도보다는 좀 더디어질 거다. 물론 펀더멘탈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도 연준의 스탠스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